이 카지노주에는 또 매매 스타일이 있습니다. 저는 38.2, 61.8, 100 이렇게 잡아드릴게요. 38.2, 62.8, 100. 네. 그러니까 이게 뭔데? 네. 네. 어떠한 중소형주나 어떠한 실적이 우상향되는 테마주일 때 네. 1차 목표가 이제 바닥권에서는 안 보여요. 근데 38.2가 이제 30에서 50% 정도 올라가면 네. 사람들이 이제 떠들기 시작합니다. 바닥 대비 한 30% 이상 올라오면? 예. 그러면 이제 이거 가는 거 아니야? 네. 바닥에서는 안 사다가 그때쯤 되면 이제 뭐 그래프도 좋아 보이고 뭔가 호재성 재료도 나오고 그래서 이제 한번 사볼까 그런 마인드가 생길 때가 물리게 합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파동이거든요. 대표님, 제가 카지노주 관련해서 이제 증권사 리포트들이 좀 나온 게 있나 찾아봤는데 일단은 많지가 않고 시장의 관심이 그쪽은 아니니까요. 그리고 목표 주가 상향도 그렇게 흔하게 볼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증권사 리포트가 하루에 3개 나오고 5개 나오고 막 러시 나오고 이구정 떠들 때 파세요. 네. 항상 증권사 리포트가 가지수가 많아지면 저는 매도합니다. 그냥 마케팅 해갖고 그쪽 좋다고 떠드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증권사 이 매매에도 요때 리포트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바닥에서 이 겨울 패턴 때는 절대 리포트 안 나와요. 관심도 안 갖고 여러분들 역배열이고 이때는 리포트 안 나옵니다. 언제 나오냐? 바닥에서 이제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120평균에서 뭐 한 50% 올라가고 막 시장에서 뭐 인기가 좋고 뭐 더 간다 그러고 작년 10월에서 연초 때 소부장 리포트가 그냥 러시 나오듯이 이런 게 그때 나옵니다. 그러면 심리적으로 이럴 때는 그 절대 리포트 안 나와요. 이런 거 리포트 때는. 근데 얘가 13,000원, 4,000원대면 리포트가 막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뭐 환골 탈퇴했다는 둥, 이제부터 뭔가 새로운 모습을 보인다는 둥, 이제 뭐 실적 단위 우상향이 확인됐다는 둥, 여기서가 1차 꼭지입니다. 저는 지금 9,000원짜리가 14,000원가 1차 꼭지. 그러면 아까 38.2가 12,000원이에요. 네. 61.8이 14,000원이에요. 더블이 17,000원이에요. 롯데경화개발은 그 10년짜리 가면 17,000원만 가면 왼수예요. 그 투자 역사 보세요. 17,000원만 가면 왼수예요. 여기서 사면 조금 더 먹을 수는 있지만 반토막 되는 확률이 제일 많아요. 이것도 하나의 스터디를 검증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지금 단기적으로는 11,000원, 12,000원대 반 때리고 누리목대 다시 사서 요 14,000원까지 가는데 10월까지 요게 혼자만 가냐? 지금 파라다이스가 좀 빨라요. 파라다이스 실적이 GK보다 낮습니다. 근데 지금 다 모양이 다 어때요? 첫 번째 파동, 늪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래프가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1, 4분기에 실적이 우상향. 그러면 2, 4분기에도 2, 4분기보다 더 좋으면은 어떻게 해요? 거기가 단기 꼭지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파도 타기 전략으로 가보시면 어떻겠나. 이런 것들이 아난티도 있고요. 또 덱스터도 있고 이런 컨텐츠주나 그 다음에 카지노주나 이런 것들이 그동안 소외주에서 이제 수급이 들어오면서 각도가 1차 각도가 나오는 종목 이런 게 오히려 조정 때 사시면요 삼성 SK하이닉스에 2~3배 수익 줄 겁니다. 대표님, 주가의 흐름이 주가의 움직임 자체가 강원랜드랑은 조금 다르네요. 강원랜드는 네. 하지 마세요. 왜 그런 걸까요? 외국인 전용 카지노 업체들만 보시는 겁니다. 네. 지금 간단히 예를 들어서 우리 국내 소비자들, 자영업자들 모든 사람들이 지갑이 두둑하시겠습니까? 어렵죠. 그러면 그거 카지노 더 여행도 가고 거기서 강원 놀고 이런 수요가 증가하겠습니까? 외국인들 대상으로 네. 보시기 바랍니다. 네. 국내 카지노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카지노 관련주에 대한 의견까지 함께 좀 짚어봤고요. 오늘 아침에 대만에서 강도 7.2의 지진이 발생했다는 소식이 좀 전해졌습니다. 큰 피해는 없었으면 하는 마음이 좀 간절한 상황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증권가에서는 해석이 좀 분분해요. TSMC 반사 이익을 국내 업체가 좀 누릴 수도 있겠다라는 의견도 있었는데 대표님의 좀 의견 들어볼까요? 나는 그거 그냥 무시하겠습니다. 그냥 대만 지진 나고 TSMC 그 영향력 제가 지도를 한번 봤어요. 네. 지진이 어느 쪽에서 났는지? 예. 예. TSMC 조금 서쪽에 있더라고요. 공장들이 다. 근데 지진은 동쪽 동쪽에서. 해안 멀리 떨어져 갖고 그 해안 주변에 건물 무너지고 근데 TSMC까지 치명적인 타격은 주지 않을 거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오늘 장중에 벌써 아침에 났는데 네. 삼성전자가 올랐다가 다시 빠지고 SK하이닉스가 오히려 부러지는 거 보니까 오히려 SK하이닉스한테는 그 지진 마이너스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 반사는 글쎄다라고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그냥 그제로는 무시하겠습니다라고 제가 갖고 온 게 있는데 이게 데이터가 하도 많아갖고 지금 찾기가 힘들어. TSMC 관련 주가 흐름을 좀 봐주시려고 하신 거예요? 아니 지진의 공장의 위치. 아하. 그러니까 여기 네. 아침에 났어요 7.2. 요 해안에서 했어요. 남동쪽 화련에 TSMC가 있었다면 이거는 삼성전자 급등했을 겁니다. 그런데 공장이 다 이 반대편에 있어요. 여기 하나도 없어요. 이것도 이게 여파가 여기까지는 크게 확산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반사이익 좀 받지 기대했는데 이 지정학적 요 변수 보면서 네. 그냥 뭐 잠깐 공장 가동을 중단시키긴 했대요. 그래서 근데 한번 그 짜간 중에 갖고 치명타는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엔비디아 볼래요. 엔비디아. 네. 엔비디아가 850불을 깨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오늘 TSMC도 봤어요. 오늘 밤도 같이 봐야 되지만 별로 이 주가 보시면 간에 기별도 안 가는. 네, TSMC의 주가도 그렇고 대만 가권 지수 자체도 국내보다 덜 빠졌다는 걸로 봐서는 그렇게 큰 영향이 없을 것이다. 나는 SK 하이닉스가 지진 난 줄 알았어. 오히려 그 영향이 더 큰 것 같아요. TSMC 연결고리에 그러니까 SK 하이닉스가 오히려 수요시 더 오늘 삼성전자는 200만 주 사줬어요 외국인이. 네. SK 하이닉스는 때리더라고요. 이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이벤트가 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SK 하이닉스가 더 떨어질 것 같습니다. 오히려. 엔비디아 빠지면 오히려 삼성전자는 잘 버티고 SK 하이닉스 변동성이 더 커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만 이 지진 상황은 그렇게 정리를 하고 싶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 다음 뉴스 또 살펴볼게요. 하나그룹에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인적 분할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주요 산업에만 더 집중하겠다라는 이야기로 들리던데요.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김승현 회장께서 이제 그 세 분한테 이제 대권을 넘기려고 그러는 거구나. 자녀분들한테? 네. 네. 그러면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100% 매도입니다. 이거 쪼개기 들어가거든요. 네. 쪼갠 다음에 사십시오. 비주력 분야를 빼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러니까, 또 주가에는 호재가 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아니에요? 나눠진 다음에 하라고요. 나눠진 다음에. 네. 나눠진 다음에 엑기스로 방산 모은 거를 그때 하자고요. 그때까지는 오히려 하나 오션이나 하나 시스템 보는 게 낫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이 거버넌스 게임이 들어오면 반드시 롱숏이 갈립니다. 저는 오히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대차 매매해갖고 이거 CIO들 이거 법무법이나 이거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걔네들이 이제 그쪽은 대차 매매 빌리기 주기만 할 것 같고 네. 오히려 하나 오션이 3만 원 갔다가 눌림목대 25,000원이냐 27,000원이냐 그거 잡아내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지주회사가 누구죠? 하나입니다. 네. 하나 집중하시는 게 나아요. 오히려 이것도 갖고 왔는데 그래프 찾기 힘들어. 예, 하나. 오히려 하나가 오늘
2만 7, 8천 원에서 3만 1천 원, 2천 원까지 갑자기 급등했습니다. 나는 그게 신호 같거든요. 예, 여기 있네요. 이유가 있었습니까, 대표님? 아니 이제 이거 저는 이제 이거 관리 들어올 것 같아요. 윗꼬리가 좀 길게 달렸는데요. 당연히 이게 윗골이 달리는 게 신호예요. 거래량 터지면서. 예, 윗꼬리 거래량 달린 거. 터지면서 예. 올렸고 흔들어요. 이걸 채 턴다고 표현하거든요. 여러분들 와 진짜 따라와갖고 흔들어 버리면 이거 다 털려요. 대표님 오늘 하나의 그러니까 지주회사 하나의 주가가 이렇게 급등했던 이유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인적 분할과 연관이 있다고 보시나요? 저는 그게 있다고 봐요. 이제는 그래서 삼성그룹 삼성물산이 올랐듯이 네. 이제는 하나관리가 들어가겠구나.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또 꾸준히 하는 하나시스템 5월 27일 날 우주청. 네. 그래서 오히려 하나그룹에서는 하나와 하나 시스템 두 가지만 집중하겠습니다. 그리고 단기간에 급등했던 하나오션은 좀 쉬어야 돼요. 좀 차익 매물이 좀 나와서 눌림목. 이게 27,000원 지지냐 25,000원이고 2,000원 난 사이에서 모으시면 다시 또 다시 갈 거로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하나오션은 트레이딩 감각으로 눌림목을 타이밍을 잘 잡으셔야 될 것 같고 나는 편하게 하실 분들은 하나 시스템은 하나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하나그룹에서 전해졌던 소식을 통해서 앞으로 주가 흐름 어떨지에 대한 의견을 여쭤봤고요. 오늘 대통령실에서 사우디와 저희 우리나라가 이제 역대 최대 수주를 맺었다라는 소식도 전해졌었는데 이게 좀 시장에서는 별로 부각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GS건설이 사우디로부터 수주를 했다라는 소식이었는데요. 대표님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10조 구매면 근데 대규모라고 보시는 거 네옴이나 아닌가요? 건설주는 예. 시장에 안 믿어요. 지금 아무리 호재성 아무래도, 뉴스가 예. 나와도 그래서 네. 그쪽은 한국은행 총재의 정책에 눈을 돌리시는 게 오히려 타이밍 잡는 데 낫지 않을까라고 금리 생각합니다. 언제 내리나요? 예, 네. 저는 오히려 사우디 이 재료는 연속성이 계속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SY니 데모니 이런 것들이 이제 흥구소비까지 한 50% 수익 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게 현대건설이 가야 돼요. 금리 인하가 돼야 돼요. 네. 그러면 4월 12일 날이 금통입니다. 이날은 뉘앙스만 볼 거예요. 그리고 5월 23일이 선제적 금리 인하 하나.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예, 먼저. 먼저. 네. 했다는 얘기는 부동산 PF 문제가 심각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현대건설이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심각할수록 주가는 올라갑니다. 메리츠 금융지주에서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지금 SK그룹과 이마트만 제외하고는 네. 오히려 금리 인하하면 오히려 저는 그때 이제 네옴시티나 정책 관련주에서 그동안 눌렀던 정책 관련 건설, SOC 관련 건설이 그때 튄다. 지하라든지 이런 것들. 뭐 특수건설 동아지지. 그래서 5월 23일 들여다보고요. 네. 여기에 신세계건설 연결되거나 SKDND 이게 지적산업센터에 연결된 회사들이거든요. 그런 건 피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선별화 시켜야 돼요. 건설에도 SOC나 해외 부분에 뭔가 수주가 가능한 회사하고 우리나라 지적산업센터나 이 부동산 PF나 브릿지론이나 이런 문제에 걸려갖고 그냥 발목 잡힌 거 이거는 피해야 됩니다. 그 차별화도 철저히 지키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SKDND와 신세계건설을 제외하고 나서 우리나라가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하했을 때 일단은 현대건설을 중심으로 주가 반등이 나타날 가능성에 대해서 예견을 하시고 저는 있는 현대건설이 거고요. 네. 일부러 누르는 것 같아요. 일부러. 꼭 옛날에 삼성물산 보는 것 같아요. 꽤 오래 일부러 누르는 누르는 것 거예요? 같아요. 왜? 네. 정의선 회장이 거버넌스거든요. 분명히 현대 엔지니어링하고 무슨 가닥을 만드시는 작업을 하는 것 같아요. 싱크탱크들이. 네. 그리고 그 타이밍은 이제 삼성동 쪽에 부지 짓고 건물 지면서 그러니까 그거 질 때까지 한 3년, 4년 정도의 프로젝트를 할 것 같거든요. GBC 말씀하시는 예. 거예요? 예. 그러면 3만 원짜리가 7만 원 정도 가 있을 것 같아요. 그때 현대 엔지니어링하고 합병하든지 뭔가 거버넌스 게임을 하는지. 왜냐하면 현대 엔지니어링의 대주주 순서를 보면 네. 1등이 현대건설,
30 몇 프로 갖고 있고 11%가 딱 두 가지 기업이 갖고 있습니다. 정의선 회장님 개인, 현대 글로비스. 옛날 현대 엔지니어를 구주 매출해 갖고 상장시키려다가 안 됐거든요. 이제는 건물 질 때까지 이 프로젝트가 분명히 거버넌스 게임, 마치 대우조선 해양을 인수하기 작업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갖고 해서 담보 잡고 대우조선 해양 인수한 다음에 하나 오션 바꿔갖고 4만 원대 제가 반토막 난다. 이게 이게 매도자 씨가 모르면 이해가 안 되세요. 여러분들 어느 선까지 오르면 담보 잡고 채권 이거 갖고 채권 들면서 이거 받아간 사람의 숏을 걸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반토막 된다고 하는 게 얘네가 외국계 작업 있을 때 제가 그 작업들을 했거든요. 경험치에 의해서 그런 얘기를 해드리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매도자의 시각으로 법무법인 여기에 담당 간단히 예를 들어서 한 2명, 3명의 가방 못지들만 압니다. 회장님 관리하는 그 사장님들한테 물어보지도 마세요. 회장님. 그 관리 시스템에 이게 이제 해외 해지를 이용하기도 하고 그 해지가 오히려 본인의 회사일 수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작업들이 롱숏이 됩니다. 대차 매매 통해 갖고 분명히 현대 그룹도 정의섭 회장이 거버넌스도 저 건물 질 때까지 담보가치 채권을 주식으로 바꾸는 작업을 할 거예요. 네. 채권을 주식으로 바꾼다라는 아이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주식 담보가치 높여야 되거든요. 현대건설이 그때 이제 오른다는 그때 말씀이세요? 그때 이제 뉴스나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갖다 해서 어떤 끌개가 있어요. 아니 요새 서정희 회장님 하나도 안 나오잖아. 근데 작년에는 뉴스 빈도수 보면 일주일마다 서너 개 나오거든요. 13만 원에서 23만 원까지 갈 때 네. 제가 땡 쳤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이거 홍보실에도 하고 법무법인도 하고 그때 이제 리포트도 많이 나오고 이게 다 그러면 또 찔러갖고 기사도 많이 쓰게 하고 리포트도 많이 쓰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눈에 콩카프 씌워갖고 막 이렇게 현혹되게 하거든요. 우리 주식시장 그것만 피하시면 돼요. 외롭게 하십시오. 이제 아까 뭐 뉴스도 안 나오고 주가도 그냥 질질 흘러내리고 근데 앞으로 반드시 이거는 거버넌스 게임 할 거야. 그럼 사서 그때 빈도수 나올 때까지 엉덩이 힘으로 가는 게 최고의 수익률입니다. 그것도 투자의 큰 아이디어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그 영업 쪽에서 이런 그 매도자 씨가 이런 딜을 하신 분 외에는 이 암만 얘기해도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 시장을 그 한국 시장에는 이게 시장을 주도합니다. 거버넌스 게임으로. 각 그룹마다 다 비슷해요. 이수 화학 쪼개기 전후에서 어떻게 됐나. 동국 시럽 쪼개기 다음에 어떻게 만들었나. 다 공부를 한번 해보시면 이 거버넌스 게임을 확실히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대표님, 저희가 이제 다음 주 수요일은 총선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고 2주 뒤에 만나 뵙게 되는데 꽤 와우. 긴 시간이거든요. 와우. 긴 시간을 어떻게 버텨야 되는 건지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전 좋네요. 좀 쉬고. 한 네. 쉬고 2주 정도 되니까 네. 그러면 4월 10일이니까 4월 거의 말 정도 가까이 되겠네요. 그러면 CPI 다 나오고 그 다음에 실적들이 이제 삼성에 나오면서 SK 하이닉스나 자동차 실적 25일 전후에서 30일 사이에 막 나올 겁니다. 네. 미국 기업도 우량한 것도 글로 몰릴 때 요번에 실적은 컨센서스를 보셔야 되는데 미국은 위험한 것 같아요. 서프라이즈 나온 게 그날 꼭지거나 보합이에요. 네. 그동안 많이 올라니까. 그러니까 차익 실현에 빌미를 줄 것 같고 우리나라는 컨센서스를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실적 노출보다 2, 4분기 컨센서스가 어떻게 되나. 앞으로가 어떻게 될 거냐. 네. 그게 뒷받침이 안 되면 특히 코스닥은 뒷받침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코스닥은 저는 5월까지 급등한 건 하지 마. 그러면서 바닥권에서 이런 전쟁 리스크나 아니면 바닥을 기고 있는 것 중에 으쌰 나올 수 있는 것들 찾아다니기. 네. 그런 것들만 게릴라 전투. 그리고 5월 달에 금리 인하 수혜주. 이런 것들 찾아다니면서 당분간 트레이딩만 하시죠. 네. 그런 장 같습니다. 투자는 외롭게 하는 거다라는 말씀 오늘 좀 기억에 남는데요. 네. 여기서 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인경제 이승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